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하면은 가장 좋은 운동 세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한 가지를 한 10분 정도 분량으로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철인 3종 경기를 했습니다. 후배가 소개해 가지고 하게 됐는데 아주 잘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에도 이 철인 3종 경기를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이걸 이제 경기에 나가셔서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종 경기 하나하나를 나누어서 하는 것은 노후에 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뛰는 겁니다. 뛰는 거. 물론 이제 순서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이제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세 번째 수영입니다. 이 관절이 튼튼하시면은 노후에도 달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관절이 안 좋으면 달릴 수는 없겠죠. 첫 번째는 이제 마라톤을 하거나 아니면 걷는 겁니다. 걷는 것들은 나이 들어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운동은 자전거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전혀 몰랐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농구를 하시고 기계체조 하시고 그렇게 이제 만능 스포츠맨이셨던 아버지께서 나중에 테니스 치셨습니다. 테니스 치시다가 어떤 순간에 이제 70 좀 넘으시니까 테니스를 치실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걸어 다니시다가 또 걷기가 참 힘드신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자전거를 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해를 못 했었어요. 자전거 타는 게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라는 것은 이 체중을 이 안장에다가 이제 체중을 두니까 관절에 체중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시면은 걷지는 못하지만은 자전거는 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아주 좋은 운동이고 그 다음 단계가 가면 이제 또 옛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제 운동하실 때 수영장에서 걸어 다니시는 거, 수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수영장에서 걷는 이런 운동을 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물에 들어가시면은 물이 부력이 있잖아요. 뜨는 힘이 있으니까 이 관절이라든지 이런 쪽에 뼈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물 안에서는 걸을 수 있는 거죠. 육지에서 걷는 것은 좀 어려운 분들이라도 물 안에서는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수영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더 낫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수영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 자랐습니다. 근데 수영을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잘하지는 못했는데 이 직장생활 하면서 수영을 배우게 됐습니다. 수영을 이제 선배하고 이제 같이 아침에 6시부터 7시까지 수영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회사 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1년 이상 꾸준히 이제 수영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선배가 이제 카풀을 해줘가지고 같이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선배는 지금도 이 삼성전자에 이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그 선배 생각이 납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형수가 초등학교 교사였던 것 같은데 형수 깰까봐 이렇게 이제 아침에 불을 안 켜고 옷을 입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내복을 거꾸로 이제 내복을 뒤집어서 입고 그렇게 와가지고 아침에 수영장에서 이제 옷 갈아입으면서 보니까 이 옷을 거꾸로 입고 와서 선배 보고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와이프 깨면은 미안하니까 몰래 그냥 불 안 켜고 옷 입는다고 그랬다고 그런 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좀 잘하게 됐습니다. 잘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아버님이 저보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제가 수영을 좀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때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입니다. 이 혁찬아, 예, 아버지. 했더니, 수영에는 그 한국식 수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수영의 단계에는 한국식 수영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한국식 수영이 뭡니까? 하니까, 이제, 그, 발헤엄이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헤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버지한테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수영을 제가 한동안 좀 했고, 수영을 좀 이렇게 잘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철인 3년 경기도 나가고, 뭐, 이럴 이제 수준이 됐는데, 그러니까 1.5km 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25m 풀에서는 60바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 공원 수영장이나 이런 쪽에는 이제 50m 풀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는 이제 30바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시작하면은 계속 60바퀴나 30바퀴를 하고 이제 시간 재고 그리고 마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영을 좀 한다고 했는데 발헤엄이라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수영을 할 때 이제 발헤엄을 치는데 그 젊을 때는 아버지가 이제 그 이 배꼽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서 발로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발로 이렇게 헤엄을 치는 겁니다. 발로. 근데 이제 물이 배꼽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 하시는 게 이제 옛날에 그 강감찬 장군 뭐 이런 분들 이제 역사에 보면은 그 이 무릎까지 이제 몸이 올라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은 제가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지하시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시고 이런 것은 돈을 줘도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뭐 돈을 뭐 1억 준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뭐 이럴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실일 텐데 제가 너무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참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이래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강감찬 장군이 그 살수 대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적들이 쳐들어왔죠. 그 중국에서 이제 그 쳐들어왔는데 외적이 침입했는데 그 물을 양쪽에 막았는 거죠. 물을 양쪽에 막았지만은 그러나 거기 물이 좀 고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스님 몇 분이 이제 거기서 발질을 했다는 겁니다. 발질을 하면서 거기서 좀 이렇게 걸어 다녔다는 거죠. 근데 역사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해서 저도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읽으신 역사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발질을 하고 있으니까 그 외적이 쳐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저기 이제 스님들이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발질을 하고 있으니까 저기가 물이 얕은 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물에 이제 물이 걸어 다닌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무릎까지 이렇게 오는 얕은 물에 그 스님들이 이제 걸어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막 말을 몰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건너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 뭐 사람 무릎 정도 오는 물이면은 말도 이제 충분히 말은 또 다리가 길고 하니까 건널 수 있던 거죠. 막 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때가 양쪽에 물을 막았지만은 거기가 깊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스님들이 이제 뭡니까? 그 발질을 하는 그러니까 발헤엄을 치는 그 스님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 뭐 물에 좀 약간 깊은 데 있는데 그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막 양옆에 이제 이렇게 막아놨던 것을 이렇게 그 열어가지고 그 외적을 물리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버지는 근데 그 발질을 하시면서 발헤엄을 치시면서 이 무릎까지는 못 해봤다. 근데 이제 이 배꼽까지는 몸이 뜨더라. 이렇게. 아버지 운동 잘 하시거든요. 수영도 저희들 어릴 때 이제 그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영일 만에 살았는데 구룡포, 양포 이쪽 지금 포항이죠. 거기 살았는데 아버지가 수영을 아주 잘 하십니다.
다이빙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저는 그런 단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참 신기하다. 어떻게 발로 헤엄을 치지? 그게 또 어떻게 이까지 배꼽까지 올라오고 또 옛날에는 보니까 무릎까지 올라왔다고 하니까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몇 년 뒤에 제가 이제 그 깜짝 또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아버님 때문에 놀랐는데 우리 친아버지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근데 그때는 이미 아버지는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걸 저희들한테 이제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때였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제가 그 처갓집에 식구들하고 같이 장인 장모하고 처제들하고 이제 같이 여름 휴가를 갔었습니다. 그게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같이 그렇게 가게 됐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바닷가를 갔었어요. 저는 이제 바닷가에 갈 때 참 좋은 게 저는 수영을 하고 싶은데 이제 제가 그 와이프하고 둘이 가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순기하고 3명 가면은 저는 이제 그 같이 돌봐주고 이제 같이 이제 놀아줘야 되니까 뭐 저 혼자 가서 수영을 하고 이럴 수는 없는데 처갓집 식구들하고 같이 가니까 와이프가 이제 처갓집 식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제가 혼자 수영할 수 있고 이래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수영을 하는데 장인어른이 이제 수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장인이 이제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자유형하고 뭐 또 이렇게 평형을 하고 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배영을 하고 바닷가에서 저병은 잘 안 합니다. 저병을 배워서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바닷가에서 저병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좀 별로 좀 잘난 척 한다고 비웃고 또 바닷가에 저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자유형을 주로 하죠. 평형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개헤엄 치는 거죠.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장인어른이 이제 바다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수영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이제 물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했더니 헤엄치는 거라고.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헤엄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 친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었던 발헤엄이 실제로 우리 장인이 이제 그 발헤엄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놀라가지고 근데 왜 손은 이렇게 들고 계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어릴 때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강이나 이제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내가 손을 안 쓴다. 이걸 자랑하시려고 이 손을 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기억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좀 들은 지 오래돼가지고 이 손을 안 쓴다라는 걸 자랑하려고 이제 젊었을 때 이제 하셨는데 이게 습관이 되셔가지고 나중에도 이렇게 손 내고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걸으시고 뒤로도 걸으세요. 그래서 속도도 빨라요. 우리 헤엄치는 거나 뭐 헤엄치는 것보다는 자유형보다는 좀 늦겠지만은 그래도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물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이 발헤엄이 진짜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옛날에 이제 보부상들이 짐을 들고 가잖아요. 짐을 들고 가다가 짐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강을 만나면은 그때 뭐 수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짐을 이렇게 지켜야 되니까 짐을 들고 그냥 바다를 이제 강을 건넌다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그게 수영이라는 거죠. 강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걷는데 뭐 이렇게 잠기겠죠. 이렇게 잠겨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짐은 위에다 올리고 이렇게 그 강을 건너고 다시 이제 육지를 만나면은 다시 또 계속 걷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합리적이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땅도 걷고 물도 걷는다. 물도 걸어 다녀야 되지. 물론 물 위를 걷는 건 아니죠. 물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이 정도 나올 정도로 해서 걸어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제가 그걸 따라 해보려고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또 이렇게 좀 걷다가 또 약간 가라앉다가 이제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제 걷고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제 발헤엄을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25m 풀은 너무 얕아가지고 제가 그 충분히 발헤엄을 연습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올림픽 공원에 있는 그 수영장이라든지 저기 이제 또 88 체육관에 이제 그 강서구에 있는 거기 또 50m 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서구 쪽엔 제가 잘 거기 못 가봤고, 근데 이제 올림픽 공원 쪽에는 이제 가끔 가서 이제 50m 쪽 저쪽에는 이제 물이 좀 깊습니다. 거기 가서도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을 때는 못 하고 사람들이 좀 적을 때는 제가 그 발헤엄을 좀 연습하고 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또 발헤엄 연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제 과제입니다. 과제라서 재밌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발헤엄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옛날 그 조상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하던 그 수영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실용적이죠. 그런 수영들을 제가 좀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소개를 드려가지고 이 수영은 이제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수영은 반드시 그 좀 배우는 게 좋습니다.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제가 수영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뭐 건강에 좋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구에 30%만 육지고 땅이죠. 나머지 70%는 바다라는 거죠.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걸어 다녀야 또 그 인생을 이렇게 세상을 멋지게 잘 살 수 있죠. 못 걸으면은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누릴 수 없는 거죠.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인생은 누리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기술은 걷는 기술입니다. 걷는 걸 배우면은 많이 이렇게 다닐 수 있죠. 다닐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지구의 70%가 물이니까 또 그 30%만 이렇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저 깊은 바다에 갈 수는 없죠. 그런 많은 부분들이 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또 헤엄을 치면서 또 발헤엄을 치면서 그 나머지 또 이렇게 70% 중에 일부를 그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영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걷기 기술이 우리에게 중요하듯이 우리 태어나면은 좀 지나서 이제 걷잖아요. 돌 좀 지나면은 돌에 가까우면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막 박수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듯이 이제 걸어 다니면은 그때부터 사실 뭐 힘이 들죠. 힘이 들고 그런데 이제 이 걷기 기술만큼 좀 나이 먹어서 이 수영하는 기술도 익혀가지고 이 지구의 많은 부분들을 누리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재미있으셨다면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